문제부터 배웁시다. 용해도. 용해도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설탕을 물에다가 녹이면 설탕물이 나와요. 신기하죠? 아닌가? 소금물 안 나온 게 어디야?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설탕물이 나옵니다.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 나와요. 자, 이때 설탕을 뭐라고 부르냐면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해요.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용매라고 해요. 용매라고 해요. 용매. 그 다음에 설탕이 용매 속에 녹아 들어갈 거 아니야? 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녹아 녹고 있어라는 그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해되고 있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용질이 용매에 용해가 되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용액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지만 이런 말 하죠.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 만들어진다.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까지 했죠. 그치?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용해라는 현상이야. 용해라는 건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라고 하는데 용해되는 정도, 이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용해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용해되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불러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뭘 준비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좀 낯설겠지만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녀석을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소금을 하나 준비할게요.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이요. 두 가지를 준비할 거예요.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야. 질산칼륨도 하얀색 가루고요. 염화나트륨도 하얀색 가루라서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먹어본다? 죽으면 어떻게 그죠? 먹어봐도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물에다가 녹여보는 거야. 물. 근데 기준이 되는 게 몇 g이냐면은 물 100g이 항상 기준이야. 물 100g에다가 쫙 녹여보는 거야. 녹여봤더니 질산칼륨은 무려 몇 g까지 녹냐면 자, 온도도 되게 중요한데 현재 내가 준비한 물은 약간 따뜻한 물 60도짜리 물을 준비했다고 씁시다. 60도씨짜리 물을 준비했을 때 질산칼륨은 얼마까지 녹아 들어가면 무려 110g까지 녹아 들어갑니다. 우와 엄청 많이 녹네. 110g 녹았어. 그래? 물보다 더 많이 녹았죠. 물이 100g인데 더 많이 막 녹아. 엄청 많이 녹는 게 질산칼륨이고 염화나트륨은 똑같이 녹여봤더니 몇 g까지 녹냐면 염화나트륨은 한 38g까지밖에 안 녹아. 이것까지밖에 안 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110g보다 1g만 더 많이 넣어도 밑으로 1g이 가라앉아. 염화나트륨은 39g 넣으면 밑에 1g 가라앉아. 다 녹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녹는 정도가 다르죠. 이 녹는 정도가 다른 걸 통해서 얘가 염화나트륨이네, 얘가 질산칼륨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질산칼륨이 용해되는 정도가 높다, 염화나트륨보다 훨씬 높다는 정보를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그 이제 우리가 표 같은 걸로 그 정보를 미리 주고 자, 이 정보를 줄 테니까 실험을 통해서 누가 질산칼륨인지 누가 염화나트륨인지 맞춰봐 라는 게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60도씨에서는 이렇게 110g, 38g 녹는데 만약에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떨어뜨려 볼까? 좀 딱 떨어지는 데가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가 설명하는 건데 딱 떨어지는 데가 30도 합시다. 30도. 온도를 한 30도씨까지 떨어뜨리면 질산칼륨은 몇 g까지 못 녹냐면 한 49g?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g이라고 칠게요. 50g밖에 못 녹아.
근데 염화나트륨은 몇 그램 녹냐면 30도로 떨어뜨렸을 때 한 38, 똑같네. 37g? 한 37g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110g이나 녹여놨었는데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50g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는 밑으로 쫙 가라앉아 버리는 거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석출량이 얼마야? 밑으로 가라앉는 석출량이 얼마야? 그러면 여기서 이 차이만큼이 석출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야. 석출량 얼마죠? 석출량이 얘는 60g의 석출량을 보이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딱 1g밖에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해서 온도를 30도로 떨어뜨렸을 때 얘는 50g이 막 가라앉아. 얘는 1g만 딱 가라앉아. 이게 석출량의 차이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 용해도가 엄청 차이 나네. 그럼 질산칼륨은 용해도 차이가 엄청 크네. 근데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차이가 크지가 않네. 온도에 따라서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용해도는 다 다르다. 물질마다 용해도는 다 다르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 용해도도 저번에 잠깐 정리했던 것 같은데, 기체의 용해도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거랑 좀 달라. 지금 우리가 녹인 건 뭐야? 설탕이라는 이물질을 녹였죠. 쟤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설탕은 어떤 상태지? 단맛이 나는 상태? 뭐 이러면 안 되겠지. 가루 상태? 이러면 안 되겠지. 상태를 물어본다는 건 뭘 물어보는 거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설탕은 무슨 상태예요? 고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바로 고체입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이러한 특징을 가져라는 걸 본 거고요. 자, 비교해서 무슨 용해도를 보는 거다? 기체의 용해도를 보는 거야. 자, 고체의 용해도의 특징은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녹아요. 그죠? 해봤나? 엄마가 커피를 한번 타봐. 커피 좀 한번 타볼래? 아, 귀찮아 진짜. 알았어, 해볼게. 찬물에 막 타. 안 녹아. 아유, 안 녹아! 대충 먹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따뜻한 물을 타면 어때요? 되게 잘 녹거든요. 그래서 고체는 따뜻할수록 더 잘 녹는다는 건 그렇게 이미지로 봐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체는 따뜻할수록 잘 녹아. 마찬가지로 설탕을 녹일 때도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훨씬 더 잘 녹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이렇게 조금 잘 녹죠. 자, 그런 것들처럼 고체는 그러는데 기체는 반대예요. 기체는 오히려 차가운 곳에 더 잘 녹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암기법은 이래요. 기체 용해도는 뭐로 암기하냐? 차가운 사이다. 사이다를 차갑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 뭐보다? 뜨거운 사이다보다. 그죠? vs 뜨거운 사이다. 자, 차가운 사이다가 맛있는 이유가 뭐다?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톡 쏘는 맛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래요. 기체 자체가 에너지가 많지. 기체 자체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이런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 자기도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운 곳, 에너지가 별로 없는 곳에 훨씬 더 잘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울수록 더 잘 녹는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뚜껑을 뚫다. 뚜껑을 닫아 놓았던 사이다. 뚜껑을 열어 놓았던 사이다 중에 누가 더 맛있나요? 닫아 놓은 게 더 맛있죠. 열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럼 뚜껑을 닫아 놨다는 건 꽉 누르고 있는 거니까 압력이 훨씬 더 셀 때, 압력이 셀 때 훨씬 더 이산화탄소가 잘 녹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체 용해도는 어떨 때 용해도가 크다? 첫 번째, 온도는 어떨수록? 낮을수록. 두 번째, 압력은요? 높을수록 기체는 더 잘 녹아 들어간다.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차가운 사이다를 뚜껑 안 따고 먹을 때 훨씬 더 맛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프만 좀 살펴봅시다. 나와라. 쫙. 자, 고체 물질의 그래프인데, 이 고체 물질들은, 이게 뭐지? 고체 물질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잘 녹아 들어갑니다. 확인해 볼게요. 요 그래프인데, 방금 쌤이 예를 든 게 질산칼륨이라는 요 자식을 갖다가 지금 본 거야. 자, 이 녀석은 30도씨, 여기죠? 30도씨일 때 얼마밖에 안 녹는다? 아까 39g이었나요? 50g으로 설정했으니 30도씨일 때는 50g이 녹아 들어간다. 물 100g 기준으로. 하지만 60도까지 온도를 올리면 그래서 여기 몇 그램? 무려 110g까지 녹을 수 있다. 용해도의 차이가 엄청 크다. 용해도 차가 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엄청 급하다는 걸 통해서 용해도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염화나트륨은 누구야? 소금이잖아. 소금은 30도일 때 여기, 60도일 때도 여기, 거의 그냥 거기서 비슷하죠. 아까 쌤이 설정은 1g 정도 차이나라고 설정했지만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0도에다가 잔뜩 가득 녹였던 것들을 30도로 석출하게 되면은 얘는 이 차이만큼 석출된다. 그래서 질산칼륨을 60도C에서 30도C로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 몇 g이 석출된다? 바로 64g이 석출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50g으로 설정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46g, 이걸 46이라고 설정한 거야. 46이니까 저 110g이 녹아있던 녀석을 46g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그 차이만큼이 석출될 거 아니야? 저기는 정확히 64g이라고 석출량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계산 편하게 하려고 조금 이걸 50으로 설정했었죠? 60g이 석출돼 했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46g이니까 64g이 석출된다. 석출량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질산칼륨은 석출량이 그런데 그럼 반대로 질산칼륨 말고 문제를 바꿔서 저 질산나트륨 할까? 질산나트륨을 한번 해볼게요. 질산나트륨 60도씨, 30도씨 설정해서 질산나트륨이 60도씨일 때 몇 그램 녹나 용해도를 보니까 여기죠. 우와, 한 123g 정도 녹네요. 30도로 낮추면 얼마 되냐 딱 보니까 여기쯤 되니까 한 2g, 3 잡을게요. 93g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123g이 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온도를 낮췄더니 93g밖에 못 녹으니까 123g에서 93g을 빼게 되면은 그 나머지가 석출량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30g이네요. 30g이 석출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좀 바꾸더라도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럴 경우에는 여기 정확하게 이 값이 얼마인지 써주겠죠? 써주고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여기다 써줄 겁니다. 정확히 써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쯤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값을 써줄 거예요. 자, 그래프 하나 볼게요. 딴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는 포화에 대한 그래프인데 생각해봐. 우리가 이 정도 온도 이만큼이 있어. 여기 한 60도라고 쳐볼게요. 60도씨일 때 요 물질을 여기까지 집어넣으면은 더 이상 녹지 않아요. 꽉 찬다는 얘기잖아. 꽉 채워서 녹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만큼 용해도가 이만큼이라는 건 60도씨일 때 110g이라 한다면 60도씨일 때 용질 110g을 녹이면 꽉 찬다. 111g을 녹이면 1g 가라앉는다 했잖아. 꽉 찬다는 뜻이 뭐냐? 꽉 찬다는 뜻이 뭐냐면 바로 여기 포화다. 꽉 찼다라는 표현을 포화 상태다라고 불러줘요. 포화 상태다 라고 불러줘요. 자, 요 그래프 위에 점이 찍히면 전부 다 포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위에
그래프 위에 점이 찍힌 것은 포화 상태네. 여기도 포화 상태네. 포화 상태네 라고 읽어주는 거야. 근데 요 B라는 녀석 봐. B는 현재 온도가 몇 도야? 온도 높죠. 이만큼이 온도죠. 이만큼의 온도일 때 얼만큼을 넣으면 포화가 되냐면 이만큼을 넣으면 포화가 되지. 근데 B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는 거야. 용질이. 그럼 다 꽉 안 찼지? 꽉 안 찼으니까 B는 뭐라고 한다? 아직 불포화 상태야 라고 불러주는 거야. 정리하면 그래프는 포화고 그래프 아래쪽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그래프 아래쪽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프 아래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프 아래쪽에 점이 찍혀 있는 어떤 녀석은 다 꽉 차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반대로 A는 어때요? A는 온도가 이만큼이야. 이만큼만 넣으면 꽉 차. 그치? 근데 이따만큼 넣어놓은 거야. 훨씬 더 많이 넣었죠? 훨씬 더 많이 넣었으니까 이때는 밑에 가라앉는 게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이 넣은 거니까 과하게 포화되었다. 과포화 상태다. 과하게 포화된 상태, 과포화 상태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점이 찍혔냐에 따라서 과포화, 포화, 불포화 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상태인지, 용질이 다 녹아있는 상태인지, 부족한 상태인지, 남아도는 상태인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봐봐. 안에 탄산음료를 집어넣고 둘 다 뚜껑은 땄네요. 뚜껑은 딴 상태야. 압력은 똑같아. 압력은 낮은 상태에서 하나는 따뜻한 물, 실온의 물에 집어넣고 하나는 얼음물, 차가운 물에 넣었어. 그럼 이산화탄소가 녹지 못하고 나오는 건 어디가 더 많이 나올까? 여기겠죠. 여기는 기체니까 얼음물 속에는 많이 녹아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많이 녹아있는 것은 기포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녹지 못하고 나오는 것들은 막 부글부글 나오니까 이렇게 기포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얼음물과 실온의 물 중에 기포 발생량이 더 많은 건 누구입니까? 실온의 물이 기포 발생량이 훨씬 많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기포 발생량이 많다는 건 기체가 녹지 못하고 나온 거니까. 기체는 온도가 낮은 곳에 더 잘 녹는다. 온도가 높은 곳에는 녹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실험인 겁니다. 바로 이거죠.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요. 이걸 알려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1번을 확인하는 실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용해도 오늘 다 배웠습니다. 용해도 다 배웠고 82쪽 맨 밑에 퀴즈 안 풀었죠? 82쪽 맨 밑에 퀴즈.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압력이 어떨수록 커진다? 기체니까 온도는 낮을수록 써볼까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고 압력은 높을수록 커지죠.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썼지요. 용해도 관련된 문제 뒤에 한 장 넘기면 84쪽에 핵심 자료 4번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핵심 자료 4번 볼게요.